목요일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176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이제 요 정도까지가 마무리되면 어려운 문제는 일차적으로 거의 다 했다고 보셔도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더 욕심이 생길까봐 제가 따로 준비한 프린트는 당연히 더 많아요. 따로 조금 있어, 조금. 뭐 1등급 수학이라는 등등 하면서 조금 그냥 여러분 1등급 받고 싶으니까. 자, 176번이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4차 방정식에서도 뭐냐면, 제곱하고, 4제곱하고 제곱이 식만 나오는 걸 우리는 또 4차 방정식에 또 좀 독특하니까 이름 명칭을 따로 붙이죠. 오케이. 보기차. 보기차의 특징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기차의 형태. 자, 보기차라고 하시는 거는 이런 4차 함수식을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f x 자리에 마이너스 x식을 넣게 됐을 때 두 식이 과연 다를까? 그러면 같죠? 자, 이렇게 같다는 식을 여러분 처음 보나? 이런 함수가 있었지, 특징이.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는 특징이 또다시 y축 대칭 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 쉽게 만약에 근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근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이 당연히 뭐 겹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냥 노멀하게 잡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보기차만큼은 근을 만약에 잡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으면 나머지 두 근은 부호를 반대로 해서 붙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지? 일단 좀 근의 형태가 자기가 보여야 돼. 판단이 서야 된다 이거야. 그냥 잡아주시면 안 풀립니다. 문제가 잘. 그럼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 안에는 어떤 식의 가정이 있었냐면 알파, 베타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0이 있으면서 즉 양수면서 베타가 알파보다 어떻겠다? 크다라는 어떤 가정 상황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잠깐만. 코가 간지러워. 자, 했을 때 그럼 네 근 중에서 두 근이 합이 1이 된다고 했는데 합이 1이 되려면 우린 두 가지 가정상을 다시 들어가야 돼. 뭐냐면 양수 두 개가 더해서 1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맞지? 아니면은 요 작은 근 하나랑 큰 근 하나랑 합해서 1이 될 수 있을 테고 이해되나요? 다르게 1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있을까? 설마 얘랑 더해서 1이 된다고 생각을 해줄 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겠고 얘랑 해서 얘는 음수겠지. 아 행복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을 때 자 보기차 형태 야 이 한 문제 안에 보기차 형태를 다 물어본다 참고로. 그럼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이 한 문제를 다시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기차 내용이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그냥. 우함수, y축 대칭, 근의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기차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4제곱이 있을 때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t에 대한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의 변형을 같이 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는데 t에 대한 몇 차야? 2차죠. t값이 몇 개야? 2개죠. 그걸 선생님은 더 보기 쉽게 정리하려고 t1, t2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값이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려면 t1 값이 얼마일 때 x값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수 있던 거야. 여기가 알파 제곱으로 정리가 됐을 때 x제곱이 알파 제곱일 때 오케이? x제곱이 베타 제곱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를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이쪽에가 관계성을 보면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t1, t2의 합이 얼마다? 3이다. 곱은
K다. 그래서 주장되고 주장되지.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겠죠? 괜찮죠? 그럼 얘를 일단 합을 가져다가 이 두 가지의 가정상황인데 뭐가 맞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요거를 가지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3을 넣으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렇게 마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요 3값을 넣게 되면.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다 보니, 근데 다시 가정상황에서 가정상황. 이게 만약에 이런 걸 안 그려주고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그냥 풀리기도 왜 풀리냐면, 이 상황이든 어차피 K값은 얼마일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정답이 나오는 구조야.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조금 생각이고. 왜냐면 가정을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알파, 베타가 다시 말하자면 무슨 수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야. 문제 상황에서 성립하는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됐지? 어떻게 해도 K값은 1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건 맞지만 정확하게 K는 그래서 1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거든요. 다른 시중 문제집을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정답을 구하는 K값을 얻어라까지만 문제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뭐냐면 지금 했을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뭐? 차라는 얘기 자체는 차 여기서 여기 둘의 거리 개념일 수도 있고 결론은 빼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진짜로 알파 베타까지도 진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여기서 한 번 더 하라 이거야. 그러면 K값은 1인데 자 4차 방정식을 푸는데 4차 방정식에도 보기차는 어떻게 푸냐. 방금 전에 치환을 해도 안 풀리죠. 그쵸?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4차 방정식을 그냥 고유의 보기차 인수분해를 해주시라 이거야. 보기차 인수분해는 어떻게 진행된다?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쓴다. 쓰면서 어떤 제곱적인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간에 필요하냐? 이런 식의 변형밖에 되지 않겠더라. 여러분들이 앞쪽에 다 배웠던 내용들 한 번 더 이런 식의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 하나하나씩을 이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 근의 공식으로. 오케이? 근공으로 다 값을 구해내시고 큰값, 양수값, 베타, 가장 큰값. 오케이? 이렇게 다 구하실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다?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를 뺄 거니까 결론은 결정적으로 구하는 값이 뭐다? 이 베타 값이다. 야, 풀어 빨리. 이제 다 해줬으니까 풀어봐. 답 내봐. 너 언제 풀었어? 대박이다. 한 번만 더 풀어. 이게 이렇게 시작해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지? 그래. 너무 잘했다 그래도. 하은이가 실력이 이게 수직 상승 막 장난 없는데? 수학이 제일 좋았네. 뭐 이렇게 부정을 많이 하니? 여기도 뭐 한 별씩만 한 거 아니죠? 설마. 원래는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세제곱이라고 하면 대입하면 이 값이 이 식이 0이 아니다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알았어. 일단.
돌리면 잠깐 써 있어도 돼, 알았지? 너무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표정은 계속 어디 집에 갔는데? 한 8시에 집에 간 것 같은데, 표정이? 기다려. 내가 진짜 신규학생이. 저거 뭐야?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일을 못 외웠다. 선생님 좀 금방 외울게. 이거 답지 있니? 네. 그래. 답지 있니? 확실해? 너 맨날 없는 데 있다 그러지? 있어? 답지를 뽑아다 줄게. 몇 개. 맨날 한 세트 달라. 씨. 음, 76번만 아마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자, 178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소수 관련 파트기도 하고 내용을 잘 좀 보셨을 때 어떤 규칙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보셨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저쪽에서 허분이라고 하는 식은 여기를 만족할 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힌트와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일단은 요 한쪽씩만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계산이 좀 될 것 같은데 뭐냐 fn이라고 하는 식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알파 제곱 알파가 결론은 이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이쪽 식이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실 거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1은 이쪽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얘기지. 좀 그래도 간단하게 좀 형태를 일단 알파 플러스 n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그냥 무작정 당연히 좀 식을 써봐야 되는 건 맞지만 얘 때문에 최소한 얘가 몇 번 만에 반복을 좀 일으킬 것 같다? 3번, 그렇지.
라는 어떤 추가적. 그 다음에 뭐 그냥 써봐야지 뭐 어떻게. 그냥 F1은 마일 마이너스 알파 제곱. F2는 1 플러스 알파 4제곱. 그리고 얘는 F3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더 가서 F4제곱은 1에 알파 8제곱인데, 아이고, 8제곱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얘 때문에 결론은 얘가 알파 제곱값이다 보니까, 알파 제곱값. 똑같아지는 값이 없네? 6번 반복이. 쉣. 그렇다네요. 3번이 안 되면 6번이죠, 뭐. 야, 근데 이 문제는 뭐 6번, 어차피 얘가 계산값이 얼마지? 얘를 가지고 찾는 거지, 계속. 얘는 그냥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얘네 둘씩을 오른쪽으로 보냈다면 되는 거지? 그치? 얘도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얘는 1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얘는 또다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금 정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F1, F2 이런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더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당연히 6개 정도 해보면 되는데 얘는 결론은 뭐야? 원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다 보니까 딱 봐도 이렇게 부딪혀서 없어지네. 6개씩 했을 때 0이겠네요. 라는 거를 이제 좀 써보면 확인이 되겠죠? 6개씩 묶으면 이런 식으로 소구가 될 거라는 거. 각각 이렇게 소구가 되잖아. 자기 손으로 조금만 규칙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0개 합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6개씩 묶어서 0이 될 테니까 6으로 50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6, 8에 48. 2개씩 남겠네요. 그쵸? 2개씩 나머지가 남을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은 아이고 요 2개 값 이랑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 제곱값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요거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마지막에. 어떤 구조성과 반복성에 의해서. 딱 6개씩이니까 뒤에서부터 오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여기 50개니까 뒤에서 6개씩 합쳐서 0일 테니까 앞에 2개씩만 남겠구나. 50이니까. 처음 거 2개, 어차피 베타 거 2개. 그거 값 찾자고 하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주시는 거는 당연히 덧셈에서 마일과 곱셈에서 1 구조 같은 거를 찾아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좀 규칙성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79번하고 95번을 좀 연결해줘서 보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79번은 굉장히 쉬워요. 179번은. 이런 식으로 시계 형태가 조금씩 반복이 돼서 진행되는 형태라면 79번의 풀이는 되게 그냥 깔끔하게 저런 식으로 식이 딱딱딱 그냥 문자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저 식을 바로 3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3차식의 근을 A, B, C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의도할 수 있다는 게 179번에서 의도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거잖아. 근이 A, B, C다 보니까 X자리에다 A를 넣으면은 저 식 맨 처음 식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알겠지? 근데 졸려? 안 졸려? 근데 여기서도
뭐 세근의 합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과 개수도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했다고 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 3차식 여러분들이 저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차수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를 해서 뭐 3차식으로 풀지 않아도 어차피 차수가 하나만 낮아져도 계산량은 정말 급감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데 9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번 먼저. 자, 95번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이랑 비슷한데 이 뒤에 쪽이 남아 있다는 거야. 뒤에 쪽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처리를 해주시거나 뒤에 거를 변형을 해주시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뒤에 쪽은 그냥 여러분한테는 뭐냐면 그냥 상수예요. 상수값이라는 거. 왜냐면 A, B, C가 실수다 보니까 뒤에 값은 상수예요. 그래서 195번을 푸실 때는 이런 식으로 뒤쪽을 변형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세 근이 A, B, C라고 놓고 푸는 게 79번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79번은 되게 딱 쉬운 형태였고 195번은 뒤에 거를 절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건드셔서 가져오는 순간에는 문제가 좀 안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세 근의 합은 5, 뭐 A, B, B, C, CA는 2, 마지막에 세 근의 곱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3에 플러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재밌는 문제구만. 이런 문제 다시 한번 여기 중간고사 보실 때 아셔야 되고 이거는 참고로 노말투하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도 정형화 돼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3차 방정식에 한 시근이 있으면 당연히 두어 근이라고 얘기 있겠다. 그렇지, 좋아. 근데 184번을 다시 한번 풀릴 때도 우리가 일반적인 허근 문제라면 크게 변동이 없다면 두 허근이 있을 때 얘네 두 허근은 무슨 관계일까? 당연히 켤레겠지. 맞지? 그게 상식이잖아. 근데 켤레라는 말만 꺼내지 말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거야. 켤레 관계니까 한쪽에 켤레를 취하면 다른 쪽이 어떻겠다? 같겠다잖아. 여러분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두 허근은 알파 베타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무슨 관계다? 켤레 관계라는 게 계속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수식적인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앞쪽에다 켤레를 붙이면 뒤에 거랑 뭐하다? 같다. 뒤에다 켤레를 붙이면 앞에 거랑 어떻다? 같다. 딱 이런 표현이 당연하게 들어오시면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관계성을 세워야 되는데 당연히 켤레 쪽으로 세우기는 불편하니까 켤레가 없는 걸 세우고 싶어서 뭐랄까 어차피 여기식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걸 양쪽을 제곱하면은 켤레의 제곱은 알파의 몇 제곱? 그럼 이렇게 알파의 4제곱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는 문제야. 요 정도만 나와도 이제 연습하면은 요게 이제 학생들이 진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좀 볼만하잖아. 설명 들으면 아 맞다. 쉽다. 요 정도가 이제 뭐 중간고사 때 어렵다고 하는데 뭐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파하고 알파 4제곱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허근이다 보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서 알파를 소거시켜 주시면 내가 찾을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 알파 세제곱은 얼마나? 1이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알파는 다시 말하면 허근이다 보니까
알파가 당연히 1은 아니라서 더 관계식을 유도하시는 게 알파 빼기 1에 이런 식으로까지. 그래서 얘가 우리는 식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즉 저기서 말하는 3차식에 뭐여야 되냐? 인수해야겠다. 나눠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저 3차식에 인수해야지 근이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던 거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는데요. 부탁드리는 건 그래. 여기 안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몇 개를 냈을 때도 이렇게 A, B 합을 구하는 문제가 좀 몇 개 더 있는 거는 아실 거야. 숙제를 해오셨으니까. 그치? 근데 그 숙제마다 이 A, B 값을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반면 지금처럼 그냥 어떤 그냥 통칼적인 합을 물어볼 때는 굳이 A, B를 따로따로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식의 의도냐면 그냥 이쪽 식이 얘를 인수로 가지고 결론은 한 식이 더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마3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 1이 있으니까 요 K가 얼마겠다? 3이겠다. 그러면 식을 다 찾았다. 그런데 내가 문제에서 목적을 다시 보시면 A 더하기 B를 찾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X에는 뭘 넣는 꼴이었으면 좋겠다. 1 넣는 꼴이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식의 문제 풀게 된단 말이에요. 양쪽 식이 항등식이니까 1 넣어도 당연히 성립해서 하게 되면은 얘만 이렇게 넘겨오시면 정답으로 되겠지. 이런 식의 구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좀 내가 정말로 A, B, C를 다 구해야 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물그릇 이거 빨리 풀어라. 너 이거 겁나 쉬운 건데 문제를 읽기 싫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가 딱딱 되는 문제인데 너 내가 봤어 아까 어디서 물그릇을 못 풀고 있어 혼자서. 이게 되겠어? 알았어 좀 이따 풀어. 아유 한이는 뭐 내일까지 해올 거라면 해오는 애긴 한데 항상 내일만 해오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 파트에서는 공통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말이 헷갈려요. 많이 있죠? 자 공통근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뭐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다. 공통근은 두 식을 뭐 한다? 뺀다. 빼도 공통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 단원이니까 야 오늘 거지가 좀 힘들어. 왜냐면은 다른 말도 그렇지만 일단 선생님이 알고자 하는 상식을 내가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강제 주입하는 시간이 오늘까지야. 그래서 좀 수업이 힘들 수도 있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기말고사도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선생님이 뭐 거기서 뭐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공통분도 그래. 공통분은 솔직히 여기 안에 한 5문제인가 넣어놨는데 그 풀이 자체가 다 일단 두 식을 당연히 뺀다. 빼도 공통분은 사라지지 않는다가 기본적인 전제예요. 혹시 그게 왜냐고 반문을 하시는 학생이 있을까봐 식을 한 번만 쓰고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혹시나 이런 식으로 두 식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보면 공통분이 둘 다 알파가 존재하면서 베타 감마가 되겠지. 근데 두 식을 당연히 더해도 또는 빼도 그 공통인수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돼서 사라지지 않는 구조가 되겠어. 만약에 뺀다고 했을 때 공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88번은 두 식을 뺄 건데 빼서 정리해보면 앞식에 두 식을 빼면 P-QX에 Q-P는 0이 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통분이다 보니까 P-Q를 묶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해석해야 돼. 공통분 문제는요. 앞이 0이든가 뒤가 0이든가 맞지?
근데 앞에가 0이라는 얘기는 P랑 Q가 같게 되면 호원아 P랑 Q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라고 안 들려? 어? 항등식? 어? 그렇지 식이 같으니까 완전히 식이 같아버리잖아. 그럼 근이 몇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공통근은 2개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완전히 식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이 상황이 성립하면 안 된다가 들어가야겠지. 공통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공통근은 얼마다? 1이어야겠다라고 들어가면서 당연히 공통근이니까 식에 당연히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얘를 통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1을 넣었을 때 P 플러스 Q는 마일이라는 힌트까지도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겠죠. 여기까지 오지? 그럼 여기가 왔을 때 자 이제 공통근은 알아냈단 말이야. 요건 안 된다고 당연히 먼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고. 근데 공통근이 아닌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공통근이 아닌 두근 그러면은 공통근이 아닌 두근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알파라고 쳤을 때 알파와 3알파라고 쳤을 때 어차피 공통근 하나는 1이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러면 맨 처음 앞에 쪽식에다 두 근의 합은 P가 될 테고 두 근의 곱은 Q가 될 테고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마Q가 될 테고 두 근의 합은 얘가 P가 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써 놓을 수 있겠죠 당연히 내가 공통근 하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 공통근은 당연히 대입이 가능하다 또는 뭐 어떤 식을 써도 상관없어 얘랑 얘랑 써도 되고 얘랑 얘랑 써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두 식을 더해보면은 4알파는 P 플러스 Q고 그게 마일이다 보니까 공통근이지 않은 이런 식으로도 어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알파 값도 공통근이 아닌 그 외의 근을 값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까지. 얘를 거꾸로 다시 대입을 통해서 어떤 P 값과 Q 값을 다시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이런 계산입니다. 응?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구나. 니은번.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진짜 저런 게 시험에 나오면 갈등은 이빨이 때립니다. 정확하게 공통근 개념은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왜냐면 니은번 보자고. 니은번이 맞거든요? 맞다는 거 그냥 딸랑 동그라미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거든? 왜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안 하니까. 자, 니은번 얘기만 할게, 니은번 얘기가.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통근 얘기만 해주고 싶어. 공통근 얘기만. 그럼 공통근 얘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앞식에다 뒤식을 뭐 해줄 거야? 빼줄 거야. 그럼 남는 식이 뭐밖에 없어? bx는 0이라는 식밖에 안 남죠?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두 가지 해석해야 된다고. 첫 번째, b가 뭐일 때랑 0일 때랑 x가 뭐일 때랑 b가 0이면 두 식이 공통근이 나오나요? 뭔 소리야, 왜 안 나와? b에다 0 넣어봐. 두 식이 같잖아. 식이 같아서 이렇게 되잖아. 야, 좀 집중, 조금만 더 힘내봐. 어? 여러분들 복습을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복습을 안 하고 싶으면 수업 시간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돼. 알았지? 너희가 자꾸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두 식이 똑같아지고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x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a분의 c야. 자, 여기서 니은번의 가정 상황을 봤더니 ac가 곱이 양수래요. 그럼 이 값 자체는 전체적으로 무슨 부호겠어? 음수를 알 텐데, 그러면 b가 0일 때 공통근은 있어요. 근데 그 공통근은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값이다 보니까 무슨 근? 허근이야. 공통근이 있다고 하면 그 근은 허근이고요. 두 번째, x가 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0을 넣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0을 넣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x가 0이 즉 공통분이 되려면 없어지는데 c도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c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가정을 보시면 맨 앞에 가정인데 가정에 뭐를 일으키는 거야? 모순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C가 양수이면 두 2차 방정식은 공통근을 가질 수 있지만 그 공통근은 무슨 수여야 된다? 무슨 수? 허근이어야 된다. 야, 이것만 허근으로 바꾸면 응? 아무튼 뭐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고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91번) (92번) (93번) (94번) 네 문제 연속.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양의정수라는 평칭이 있으면은 일단은 양쪽을 그냥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얘랑 비교해 주시는 과정만 있으면 돼. 양의정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자연수란 얘기야. 자연수라서 여기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이 1, 3 또는 2, 2 뭐 3, 1 이런 것들 3개밖에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Z가 여기 나와 있는 Z가 무리수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1, 3을 넣어버렸을 때는 XY가 1, 3이면 얘도 무리수니까 얘도 무리수가 되는데 근데 여기 2를 넣어버리면 이쪽이 무리수가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 경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경우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지. 1, 3밖에 안 된다. 요 정도까지만. 이때가 유리수다. 이때가 루트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다. 라고 생각이 돼서 결론은 이 수가 요거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2 루트 3은 Z다. 루트 Z다. Z는 뭐 12 이 정도. 자, 여기서도 얘기해 줄 거는 뭐냐면 근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를 다 대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9라는 애가 77인데 7하고 7이 곱해지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다른 대정수다 보니까 다른 대정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하나하나가 다 정수값이긴 한데 값이 틀려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얘가 마일 1, 마7, 7 이런 경우로 4가지 경우로만 나와야지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만 캐치를 하실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얘가 마1, 얘가 1, 얘가 마7, 얘가 7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서로 다른 정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겁나 쉽죠? 괜찮아. 처음엔 모를 수 있는데 뭐 2번 풀면 다 쉬워. 야, 괜찮아? 너 얼굴 너무 빨개졌어. 괜찮아? 힘내. 야, 너무 지루하면 학교 기출 풀려도 돼. 그냥 귀만 열어놓고 학교 기출 편하게 풀어도 돼. 너무 긴장하지 마. 근데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 아니잖아. 너 하기 잘 거지? 듣는 척하면 잘 거잖아. 눈 뜨고.
다른 반에, 야, 이거 자기가 풀었다. 93번 풀었네. 그러면 뒤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 기출 그냥 몇 개 정도 괜찮아. 선생님 터치 안 해. 그냥 귀만 열어놓고, 괜찮아요. 이제 거의 뭐. 너희들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야, 193번은요. 193번은 이제부터 여기서 자, 방향까지만 잡아줄게. 계산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193번은. 193번은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제곱제곱이고 정수라는 구조인데 당연히 앞에 식이 0이고 뒤에 식이 0이어야 해요. 그렇다면은 앞에 식을 건드리기보단 뒤에 식 여기가 뭐냐면 x에 대한 1차식들의 곱으로 나와 있는 형태고 이제 193번부터가 이렇게 정수 또는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뭐를 기억을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내내에서는 부정방정식 형태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부정방정식. 그래서 일단 시작은 x-2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어떤 정수 얘기. 그럼 얘는 x를 묶으면서 자 이제 포인트는 여기죠. 강제적인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2를 쓰시고 묶어준 형태가 또다시 그대로 나오도록 여기에 y-2를 그대로 따라 써주신다는 거. 요게 부정방정식이었지. 위식과 당연히 식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다 보니까 마삼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게 부정방정식이지. xy가 정수다 보니까 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1, 3, 3, 1, 마일, 마삼, 마삼, 마일이야. 당연히 xy가 순서상이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정수다 보니까 당연히 4개가 나올 거예요. 그치? 좀 이거는 번거로운 문제일 뿐이 어려운 건 아니라 그 순서상이 4개가 나올 거다. 그 4개를 가져다가 얘도 0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확인을 재차 해줘야 되긴 해. 근데 어렵지? 않죠. 너도 노려보지 마. 네? 어렵다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노려보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또 맞는 얘기 하는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런 눈빛이었죠. 계산해보세요. 뭐 빠르게 나갈 필요 없잖아. 혹시 여기 질문 번호에 없었는데 아니면 학교 기출 자기가 풀었는데 저기 막히는 거 그런 거 이제 질문하시면 돼. 우리 편안하게 이제 뭐 93번 하라. 뭐 다른 거 혹시 전에 배웠던 건데 혹시 막혔던 거 궁금했던 거 쭉 찾아보셔도 되고 앞쪽에서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수학은 어려운 게 없다. 응?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엄청 잘한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뭘 하시냐면 근이잖아. 그냥 대입이 된다. 근데 보면은 6제곱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 봐 엄청 잘하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찾기가 어려워. 하은이 존나 잘하네. 빨리 친해져서 재혁이가 한 3시에 막 놀러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3시 좀 오반가? 3시 반? 4시? 4시? 뭐 학원을 안 올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도 너무 차수가 크잖아. 근데 여기도 대입이 가능해. 이렇게 보는 방법이 조금 여기 아래쪽은 안 해주겠죠? 여기는 필요 없을 거야. 리하 선생님이 테스트로 나도 평가해줘.
얼마나 공부를 해왔는가, 아니면 얼마나 놀았는가. 딱 나와. 우리 미적분을 배운 이한가, 겨울방학 동안 최상위 반에 있었던 조준영과 선희, 너희 둘이가 거의 한 가정 6개월 동안 같은 반 아니었어? 맞지? 너 한이 자존심 있잖아. 너 욕심 막 장난 없잖아. 너. 저는 욕심 없어요. 어? 저는 욕심 없어요. 나도 반에서 전교 1등 하면 욕심 없지 뭐. 전교 1등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준하가 외롭니? 네? 이 월급반에 대엽이라는 범수가 있긴 해. 친구들이 그리울까? 뭐 이모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친구 있으면 좀 더 편할래나? 아니야. 그냥 공부하자. 친구 없으면 쉬는 시간에 안 나가고 공부를 하긴 하더라. 막 범수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하네. 쉬는 시간에. 답 나오지? 쉽지? 오케이. 공부의 시작은 세뇌입니다. 세뇌.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든 마인드든 멘탈이든. 오케이? 수학은 쉽죠. 어려운 거를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어떻게 어려워. 자, 194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서 제가 계산까지만 조금만 진행해 줄게요. 얘도 이제 계산하는 팁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산까지 진행을 해서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뭐냐면 또다시 이제 시작이 이건데, 보면 여기 자연수라는 말이 있어. 자연수라는 말. 그리고 여기에 시계 형태를 봤더니 방금 전에 배운 부정방정식 형태라는 거야. 그리고 부정방정식 형태가 되게 간단하게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A로 묶어주면은, 응? A로 묶어주면은 B 플러스 1이 나오면서 그냥 B 플러스 1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오른쪽이 하나가 커지는 형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15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는 쭈르륵 가겠습니다.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은 30, C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가번은 이런 식에 대한 시계 형태를 정확하게 유도해 내신 후에 이제 A, B, C를 찾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연립방정식 구조가 사용이 될 건데 왜냐면 시계 형태가 이제 반복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연립방정식이라고 단순히 덧셈 뺄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다 곱해 주실 거라는 거야. 곱해주면 전체 제곱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숫자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숫자들을 진짜로 그냥 곱셈하는 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걔네가 소인수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결론은 2가 2번 3이 4번 5가 2번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줄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얘가 2 한 번에 3 두 번에 5 하나일 거란 얘기예요. 맞지?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어떻게 하죠? 라고 아니라 여기를 다시 봐야지. 원래는 여기는 이렇게 얘네 둘만 해서 15였다고. 이제 어렵나? 좀 어려울까? 이런 식으로 계산값 가져오는 거야. 계산값 가번씩만 정확하게 보면은 A, B, C가 딱 하고 나옵니다. A, B, C가. 오케이? 잘 보시면 돼. 잘 보시면 잘 보시고 잘 반복하시면 된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A, B, C 나오겠죠?
어우, 베리굿. 자, 마무리할게.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안에 원에 있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반지름 길이의 각 변에 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마지막에 계산이 돼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제곱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 제곱을 하기 전에 살짝 계산치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해서 이 당연히 양쪽에 곱해주고 231이 있을 텐데 231을 소인수분해해서 좀 봐주세요. 얘는 3 곱하기 21 곱하기 11 3 곱하기 7 곱하기 1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최대한 해주면서 아래 제곱을 하시면 부탁드리는 건 이런 거. 그냥 제곱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계속 번복해서 몇 번 더 나온다는 거지 라는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약분 안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소인수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라. 44분의 2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아 197번은 잠깐만 칠판 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든 뭘 하든 제발 고차식을 세울 때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px는 0이 있을 때 여기에 항근이 3 플러스 4i다라고 주장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또 한 거는 3 마이너스 4i라는 혈의 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실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어차피 지금 이제 식이 바뀌면서 여러분이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근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목적을, 문제를 잘 보세요. 여기에 세근의 곱이 15라고 나와 있어요. 15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얘가 이거의 근이라면 당연히 x자리에 쓸 수 있고요. 뭐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인식적인 구조상 얘랑 어떻다고? 같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라고. 그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혹시 왜 그런지가 모르는 학생은 손을 들고 좀 나중에 따로 지금 이거는 항상 100% 성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뭐 2x 플러스 1이 여기서 졸려. 암산이 안 되네.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주고 둘의 곱은 5니까 맞지? 둘의 곱은 5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얼마다? 3이다. 그치? 3 맞지? 근데 중요한 건 그 x가 3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의 근? 얘의 근이지? 그걸 이쪽에다 대입하는 순간 얼마가 나와야 되지? 7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7이어야겠죠? 이런 구조적인 걸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px식을 세울 때는 요 세 근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px는 식을 세우실 때도 x-7과 두 근의 합 곱 25. 정계는 안 해주시고 그냥 개수만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죠. 엄청 잘한다 이제. 짜증났어? 잘하는 게 팩트인데? 잘하네. 야, 이 설명만 알아들을 수 있어도 난 솔직히 꽤 잘하는 수준이다. 되게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되게 무미건조하네요. 되게 당연한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아! 응? 응? 잘못 봤어. 그래? 확실해? 야, 99번은 그래, 지금은 이제 질문이 안 나온 날이 없었는데 야, 앞으로는 이런 거 민하고 맥스값 이런 거 잘 좀 해주세요. 이거 고등학교에도 좀 여러분 가우스랑 비슷하게 매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말뜻만 조금 이해하면은 결국 틀릴 수 없는 문제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문제만 이해해 주시면 돼. 문제만. 어떤 거냐면 x, y를 비교했을 때 작지 않이라는 거는 당연히 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작지 않은 거에 똑같은 말. 크거나 이상이라고 대답을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가정 상황을 세팅 먼저 뭐 어떤 경우냐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런 상황이면은 즉 맥스 값에다는 맥스 x, y에서 이런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맥스 대신에 뭘 써달라? 크거나 같은 값 얼마? x 써달라. 이 얘기입니다. 미니멈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값 뭐? y 값 써달라 이거야.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헷갈리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잘 모르겠으면은 나는 항상 수학에서 대칭축도 그렇지만 세 단계로 분리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분리했으면은 결론은 그냥 민 자리에다가 뭘 쓸 거냐면 y 이런 식으로 말뜻만 이해해주면 된다. 민 맥스 자리에는 x 써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써주실 수 있으면 얘가 말 그대로 그냥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이 두 개씩이 나올 거예요.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한 번에 풀어주시면 돼. 천천히 그냥 말뜻만 잘 이해해 주시고. 쉬는 시간이 지나버렸네? 안 쉬어도 되겠다. 그쵸? 질문해 주셔도 돼요. 쉬어야 돼? 처음부터 핸드폰밖에 안 하더만. 지문이 없어졌네. 까매졌는데? 그래, 손 닦고 와. 손 닦는 거 있잖아. 모르는 게 없다. 수학은 역시 쉽다. 준영이 잘하는구나. 이거 얘는
값의 범위를 가지고 뭔가 얘기해주기 되게 불편한 거야.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많거든. 적어도 한 개의 실핀이라고 하면은 파이가 1 사이를 정말 이렇게 두 개 지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쪽만 지나도 되고, 아니면 접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m이 있는 식과 없는 식으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얘는 정확하게 2차 식이고, 얘는 직선이 될 텐데 어딜 지나는 직선? 지역이 지나는 직선. 그러면 해석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건데, 내가 쳐다보는 x번호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여기 비교지역 영역을 적어도 할매의 실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선이 한 번만 여기를 비교지면 지나기만 하면 그게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나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면 여기까지 접하는 식으로 그 n값의 범위를 기울기 형태로 대답해요. 근데 여기는 딱 그냥 요 점만 구해서 딱 기울기 구하면 끝. 여기는 분배시켜서 뒤는 0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m을 구하면 n값이 두 개가 나왔다. 왜냐면 이 차함수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 점에서 접선을 접하는 기울기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나 이런 식, 그치? 당연히 m값이 딱 그림을 봐도 둘 다 양수값이 나올 텐데 그 양수값 중에서 자, 그렇지.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모를 것 같아요. 물 먹고 오면 돼. 가면 안 돼. 그래, 잠깐. 굉장히 쓰는데? 자, 200번 보자. 자, 200번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호원이도 잠깐만 보자. 호원이도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경우의 수를 잘 나눠서 풀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가 뭐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다 볼 테니까, 이등변이라는 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당연히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풀이. 그러면서 여기가 당연히 6이 되겠죠. 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A, D 길이랑 A, B 길이니까 얘네들을 각각 변수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높이는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모르니까 일단 H로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안에서만 피타고라스가 정확하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00번 문제는 피타고라스 두 개씩을 가져와서 즉 36 플러스 H제곱은 A제곱씩과 이제 큰 피타고라스 B제곱은 H제곱과 225가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H라는 변수가 아니다 보니까 두 식의 차를 해주실 거고, 차를 해주실 때는 위보다 아래쪽에서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럼 189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약간 부정 방정식 형태다 보니까 얘를 B-A, B 플러스 A로 보실 테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쪽 삼각형에서 이쪽 삼각형 계속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 변의 길이의 어떤 조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B가 가장 더 긴 변이니까 정확하게 뭐를 제시할 수 있어? 9 더하기 A는 B보다 어떻다? 크다가 주장이 돼야겠지.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떤 핵심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따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B-A라고 하시는 값이 여기 있는데 이 값이 9보다 어떻다? 작다. 그리고 189를 그냥 놔두지 말고 189는 모든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3337 맞아. 소인수 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B-A가 될 수 있는 게 자연수인데 9보다 어떤 거? 작은 거.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 1부터. 1하고 189. 3하고
오케이 63. 잘하고 있어. 자 7하고 27 잘하고 있어. 자 그래서 몇 개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A와 B의 어떤 순서쌍까지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두 개 더해서 한 B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은 매우 쉽죠? 한 번만 더 보면 더 쉬워요. 다 수학은 이렇게 반복으로 시작되는 거. 어이구. 너무 쉬운 문제였구나.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숫자 말하는 오케이. 천천히. 급할 게 뭐 있어. 수학은 어렵어. 자, 203번보다 202번을 더 질문했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 202번이요. 202번은 그냥 2차 방정식에서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이든 그게 3차 방정식 어차피 방정식인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딱 풀이는 고정돼 있어요. 내림차순 한 다음에 내림차순 합니다. 내림차순. 한 문자에. 그러면은 X를 묶든 Y를 묶든 어차피 내림차순 하게 되고 실수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뭐밖에 없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구조.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냥. 풀이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가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가 되실 거라는 거지. 알겠지? 이건 2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 실수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시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가 됩니다. 아무튼 뭐 다른 풀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제곱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판별식을 사용하는 풀이가 일단은 기준.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좋았네. 머리가 똑똑하구나. 난 판별식 풀이가 좋아. 별로 머리 안 써도 되잖아. 다 돼. 이건 어느 풀이나 다 되는 풀이야. 이렇게만 써놓고 나머지 계산 안 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202번은. 알겠지? 내림차순 한 다음에 판별식 하면 된다. 탁! 203번. 반지름 A, 반지름 B, 반지름 C, 반지름 D 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지름의 길이함은 30이다. 넓이의 차는 96이다. 힌트를 가져다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의 추가적인 그림 상황을 가져다가 얘네 지름의 합은 2b 더하기 2c다. 그리고 2b는 2c 더하기 2b다. 이런 식으로 가질 건데 당연히 2라는 건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실 거고 내가 마지막에 찾고 싶은 거는 결론은 요 b에 대한 변수값을 알고 싶어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줄 거랬나? 한 문자로 돌아가면 두 식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일단 더 해볼게요. 더
더해보면 그래서 A-D는 EC라는 관계식을 한번 얻어냈었고 만약에 빼보면 이런 관계식을 얻어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차피 저쪽을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되냐면 뺑글뺑글 돈다고? 이거 한 문자 정리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한 문자로 해도 아니 여기가 어차피 그냥 여기 대신에 2b 넣어주면 이제 b 하나 나온 거고 a-d를 B랑 얘랑 얘를 가져다가 얘를 한 문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b 문자로? 그럼 끝나잖아 이제. 근데 좀 그 과정이 내가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a 대신에 몰라 이러면 그냥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론은 요 식을 다 b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다 b에 관련된 식. 그래서 a 플러스 d는 그냥 2b로 바로 끝내줄 수 있는데 a 마이너스 d가 선생님이 조금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든지 이렇게 돌아가서 a 자리에다가 16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b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됐지. b만 남지 이제. 이렇게 b만 남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문자 정리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봐. 존나 쉽네. 쉬운 거부터 할게요. 207번이 더 쉬우니까 쉬운 거 먼저 하고 206번은 어제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자꾸 수업하다가 애들이 자더라고.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식은 못 세우는 학생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계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자꾸 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시더라고. 만약에 여기를 한 변을 A라고 잡고 B라고 잡았을 때 어떻게 식이 세워지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3이라는 식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a 플러스 루트 5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2 x는 28. 식을 못 세운 학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남는 거를 다시 써보면 2까지 소거시켜주면 이거 야 이런 식으로 소거시켜줄게. 이거 없어지면 안 돼. 1 남지. 아무튼 선생님한테 자꾸 이러고 가져오더라. 선생님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예요 여러분. 연립을 조금만 더 진행을 이렇게 끝까지 해줄 수 있다야 고등학교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한 문자 정리를 조금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해줄까. 얘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가져다가 양쪽 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게. 그럼 이쪽 식이 곱하기 2식을 했을 때 2a제곱, 2b제곱인데 이 b제곱 위치에다 20을 쓸 거라는 거야. 이게 맞을까라는 그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나 여기까지 풀이를 받거나 자기가 풀어봤거나 시험장에서 그런 의도로 낸 거예요.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한야 괜찮아? 눈이 감긴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A 값이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겠고 어려운데 우리는 근의 공식. 여러분이 시험장을 나오는 그 순간 아! 이거 알 수 있었는데 그쵸? 근공은 다들 아시죠? 얘기가 안 한다. 이렇게 320 60, 64, 64, 8m. 빈 A는 양수여야 하니까 플러스 값만 생각을 하시면 결론은 루트 5로 깔끔하네요. 이런 식으로. 응? 왜? 깔끔한데? 루트 5 넣어주면 여기가 6이라서 루트 1 나눠주면 B는 3루트, 엄청 깔끔하죠? 아, 이 끄덕여, 그죠? 엄청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였어. 야, 시험장에서 계산이 분명을 해야 되고, 역할, 에? 에. 안 어렵네. 설마. 설마 숫자를 바로 조합했다?
알죠 우리? 무슨 단원에 있는 건지 나도 알려줘. 무슨 단원에 있는 거야? 영재 수업이야? 그치, 너 씨, 너, 아이, 어이씨. 이젠 없는 김도현 학생하고 똑같이 숫자를 때려 넣어서 맞췄다. 지금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야, 그런 수업은 언제 하는 거냐? 좀 나도 알려줘봐. 돈 내고 좀 들어보자. 야, 자연수도 아니고 말이야. A가 얼마? 뭐 루트 5, B가 3루트 1이라는 수업을 어디서 하는 거야? 아니 점수가 되려면 야, 그렇게 그 수업을 어디서 하냐고. 언제? 야, 나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 하는 거냐? 정수가 되려면 그런 거 어디서 하는 거야? 말해봐. 감? 어씨, 이거 하나 더. 야, 감? 어쩌는 거? 뭐야? 아, 이런 씨. 야, 그럼 감으로 206번도 마무리하자. 몇 번 같아? 찍어. 찍고 끝내자. 어? 이씨, 뭐 수학을 할 일이 있나?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거. 자, 206번은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fx, gx 둘 다 2차식인데, 2차식이 곱해지니까 몇 차가 되는 거야? 4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냐면, 4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특별한 얘기 없어도 근이 일단은 몇 개겠다? 4개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보기 중에서 보면은 아 얘네가 그 4개 중에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겹치는 게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겹치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무슨 근? 아 그렇지 중근 맞는데 우리가 조금 앞쪽에서는 무슨 근이라고 그랬죠? 공통근. 결론은 공통근 개념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206번은 공통근 개념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느낌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시면 F하고 G식을 둘 다 한번 판별식을 먼저 좀 해볼 거예요. 판별식을 해봤을 때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있고 당연히 B제곱 플러스 4A제곱이 있다 보니까 A, B가 다른 게 아니라 실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기는 얘네들은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일단은 0보다 어때야겠다? 어? 그건가? 같다까지가 되셔야겠죠. A, B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기억번은 뭐냐면 기억번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기억번은 A, B에다 뭘 넣냐면 다 0을 넣었다 이거지. 0을 넣었어. 그리고 둘이 곱해버렸어. 식이 뭐가 나오는 거야? X? 4제곱. 맞지? 그리고 0이라고 하면은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은 몇 개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1개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얘기죠. 1개죠. 1개. X 아까 0 하나. 그치? 자, 그럼 니은 디귿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한테 필요한 개념은 공통근 개념이라고. 근이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라는 개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니은번 얘기하기 전에 일단 F에서 G식을 한번 빼볼게요. F에서 G식을 빼보면 졸면 안 돼. 어제도 입수업하니까 몇 명씩 자던데. 마무리야 마무리.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내고 내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자 이거야. 공통근 개념이야.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B-A로 묶으면서 얘가 암산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을 텐데. 공통근 기본적인 우리가 공통근 얘기할 때 그냥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해석을 당연히 몇 가지로 해야 된다? 2가지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어떤 거죠? A가 B일 때. A가 B라면 두 식이 지금 어떤 거야? 같아요. 오, 같네? 그러면 그는 몇 개라고 대답해야 될까? 두 개? 이하. 두 개 이하? 중근? 미안해. 이거는 다시 얘 때문에 조금 쪼개져서 봐야 돼. 어떤 경우냐면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이면 B도 0이고. 오케이? 야, 그거는 기업번 예제잖아. A가 0이면 B도 0이고 판별식도 0이다 보니까 얘는 서다식이 몇 개라고. 서다식은 서로 다른 실근예입니다. 몇 개? 야, 기업번 얘기잖아. 몇 개? 한 개. 응? 응? 그치? 자, A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다시 하기하면 F랑 G식이 똑같은 거라고. 근이 당연히 똑같은 게 겹치지. 그러면서 판별식이 0 이상이 아니라 뭐야? 0보다 크잖아. 그럼 서다식이 몇 개라고 이때가? 몇 개라고? 두 개죠. 그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이번에 X가 즉 A 플러스 B라는 공통근을 갖고 있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주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공통근이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을 하려면 얘를 두 식 중에 한 식에다 넣었을 때 그 식도 뭘 만들어야 돼? 0을 만들어야죠. 와우, 이해하는 거니? 야,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중에 또 해보자. 그래, 0이면 된다고. 그럼 필요 상황에 A제곱, B제곱이 없어지면서 여기 플러스 2AB가 있을 테고 마이너스 AB가 있을 테니까 결론은 어떤 식까지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 A, B가 뭐까지? 0이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어떤 조건까지 추가적으로 있어야겠다? A, B가 곱해서 모이면 0이면 되겠다. 야, 0이면 되겠다. 야, 나중에 학교 부교재 이거 올림퍼스 고난도 문제집 마지막에 있는 내문항 고난도 문항이거든? 근데 이게 왜 고난도 문항이냐면 해설지를 봐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나중에 해설지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니은번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럼 예시를 들어주거든? 근데 그 예시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황에서 예시를 든 거란 말이야. 야, 이거 보시면은 해설지를 나중에 수학은 해설지 봐도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A, B가 0이 아닌데 4개가 안 나올 수 있어. 왜 안 나올 수 있는 얘기냐? A, B가 다른데. A, B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아니라는 얘기를 어떤 걸 들 수 있냐? 요 얘기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얘기. 어떤 예시? A가 얼마고? 2고 B가 얼마고? 2고 야,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에서 니은번은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라고? 가운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가운데 거면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면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공통? 근이 나올 수 있잖아. 이해하겠니? 그래, 어렵긴 한데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문제집에서는 A에다 2 넣고 B에다 2 넣는데 이러면은 공통분이 두 개다. 야,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드렸으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공통분에 대한 조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번은 안 될 수 있다. 그 예시가 A, B가 어떨 때? 같으면서 뭐가 아닐 때? 네. 안 나오겠죠? 나오면 기도하자. 야, 이거 맞아. 디귿번. 디귿번은 A, B가 뭐 할 때? 다를 때. 다를 때면 지금 위에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두 개 버린 거잖아, 맞지? 다를 때, 완전 다를 때라며, 그치? 근데 꼭 그러면 다 네 개다? 아니잖아. 어떤 상황이 있는 거야? 곱해서 뭐인 경우? 0인 거가 있잖아. 맞아요? 곱해서 0인 경우. 그래서 여기도 해설지를 보면 예시가 이런 식으로 써졌어. A가 0이고 B가 2일 때. 이런 경우는 결론을 곱해서 0이다 보니까 무슨 근에 간다? 이근이 공통근. 그렇지. 공통근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민이 4개가 나올 수가 없다. 없다. 오케이? 이게 제일 어렵대. 근데 안 어렵잖아. 모르겠다. 나중에 개별로 질문해라 다시.